선생님, 약속 지키러 왔어요. 새벽 어둠 속 한 노인이 잠긴 교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60년 묵은 낡은 스케치북을 꼭 쥔 채.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치매로 가족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78세 할머니가 어둠 속에서 홀로 찾아간 그곳. 그녀가 평생 숨겨온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60년을 기다려 지키려 한 약속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한 통의 편지가 밝혀낸 놀라운 진실.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2024년 봄 경기도 양평의 한 시골 마을. 박영자 할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째였습니다. 서울에서 광고회사 디자이너로 일하던 손녀. 수진이 할머니를 돌보기 위해 시골집으로 내려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죠. 할머니, 약 드셔야죠. 오늘도 또 안 드셨어요? 수진이 할머니 손에 약을 쥐어드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림. 그려야 하는데. 약속했는데. 할머니, 무슨 약속이요? 누구랑요? 선생님. 선생님이 기다리시는데. 내가 가야 해. 즉각적 반응 혼잣말. 또 시작이네. 요즘 들어 할머니가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셔. 수지는 한숨을 쉬며 할머니의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11시. 할머니는 잠자리에 드셨지만 수지는 뭔가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수지는 잠결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수진이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지만 할머니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황급히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빠, 할머니가 없어졌어요. 뭐, 지금 몇 시인데 어디를 가셔? 하필이면 내가 지켜보다가 내가 방심한 사이에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온 동네를 뒤졌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마을 이장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아, 내 할머니 찾았다. 폐교된 옛날 국민학교 앞에 계셔. 근데 좀 이상해. 이상하다니요? 교문이 잠겨 있는데 문 앞에서 계속 우시면서 뭐라고 하셔. 얼른 와봐. 학교? 할머니가 왜 거기를? 수지는 차를 몰고 급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폐교된 학교 정문 앞. 할머니는 잠긴 철문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을 꼭 쥔 채였죠.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영자가 왔어요. 약속 지키러 왔어요. 할머니는 수진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한 채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선생님께 보여드려야 해요. 제가 그림 그렸어요. 60년 늦었지만 정말 그렸어요. 수진이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집에 가요. 넌 누구니? 난 선생님을 만나러 왔는데. 할머니가 손녀인 나도 모르신다고.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시지? 그림은 또 뭐고? 수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를 집으로 모시고 온 후 수진은 할머니가 들고 계셨던 스케치북을 펼쳐봤습니다. 60년도 더 된 듯 누렇게 바랜 종이들. 그 안에는 연필로 그린 풍경화, 인물화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림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들을 할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지쳐 잠드신 상태였습니다. 수지는 스케치북 마지막 장을 넘겼고 거기에는 한 장의 낡은 편지가 끼워져 있었죠. 편지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영자에게 최순덕 선생님. 최순덕 선생님. 그럼 할머니가 찾아가려던 분이 이 선생님이었구나.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는 1965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어요. 편지 내용. 영자야, 선생님은 30년간 이 시골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너만큼 재능 있는 아이를 본 적이 없구나. 내가 그린 산과 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영혼이 담겨 있어. 너는 진짜 화가 난다.
선생님이 서울미술대학 교수님께 추천서를 썼어. 내 그림을 보여드렸더니 꼭 입학시키고 싶다고 하셨단다. 영자야, 가난이 내 꿈을 막게 하지 마라. 선생님이 장학금도 알아봤어. 넌 반드시 화가가 될 수 있어. 60년 후에도 선생님은 내 그림을 기억할 거야. 약속한다. 내가 화가가 되는 그날까지 선생님은 기다릴게. 너의 은사 최순덕.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화가의 꿈이 있으셨구나. 그런데 왜 아무에게도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잠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연필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평생 이 꿈을 가슴에 묻고 사셨던 거구나. 그리고 선생님과의 약속을 60년이 지난 지금도 잊지 못하고 계신 거야.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혹시 옛날에 이 동네 국민학교에 계셨던 최순덕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최순덕? 아, 최 선생님. 우리 마을의 은인이시지. 그분 덕분에 이 마을에서 대학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어디 계세요? 글쎄. 한 10년 전에 서울로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요양원에 계신다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요양원. 할머니도 선생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지도 몰라. 수지는 급히 선생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할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1965년 전국 학생미술대회 대상이라고 적힌 상장 한 장. 그런데 상장에 적힌 이름은 할머니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상자 밑에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의 필체로 쓰인 선생님께 영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새벽 2시.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쓴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영자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한 줄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수지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잠꼬대를 하고 계셨어요. 선생님. 미안해요. 영자가 잘못했어요. 할머니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할머니의 약속, 내가 대신이라도 지켜드릴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마을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록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해서였죠. 도서관 사서 김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1965년 전국 학생미술대회 기록을 찾으시겠다고요? 잠시만요. 마이크로필름에 있을 거예요. 1시간쯤 지나서 김 선생님이 오래된 신문 복사본을 건네주셨어요. 이거 아닐까요? 1965년 5월 15일자 동아일보예요. 수진이 신문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대회 수상자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어요. 그런데 대상 수상자 명단을 보는 순간 수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상 박영자 양평여자중학교 2학년. 할머니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대상을 받으셨어? 그런데 상자 속 상장은 왜 할머니 이름이 아니었던 걸까요? 수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은 다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최은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상자 밑바닥을 더 뒤지자 작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두 소녀가 스케치북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1965년 4월. 영자와 은혜. 우리의 약속을 잊지 말자. 은혜. 최은혜. 그럼 최 선생님의 따님. 수지는 즉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최은혜 화가를 검색하자 놀랍게도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어요. 최은혜.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원로 화가. 서울대 미대 명예교수.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수차례 개인전을 연 거장. 할머니의 친구가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셨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번 달 말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최은혜 화백의 회고전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어요. 제목은 60년의 약속 최은혜 화백 마지막 개인전이었습니다. 수지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할머니의 치매는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의사는 3개월 내로 모든 기억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었죠. 3개월. 아니, 시간이 없어. 전시회가 이번 달 말이라면. 수지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은혜 화백님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화백님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외부와의 연락을 제한하고 계십니다. 아니, 제가 화백님의 옛 친구 가족인데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시다면 담당 큐레이터에게 메모를 남겨드릴 수는 있습니다. 수지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연을 전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이야기를, 60년 전 약속 이야기를, 그리고 할머니의 치매 이야기를 모두 말씀드렸어요. 그날 밤, 수지는 할머니 옆에 앉아 스케치북을 넘겨봤습니다. 할머니는 깨어 계셨지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이 그림들 정말 아름다워요. 할머니가 그리신 거죠?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넌 누구니? 저요. 수진이요. 할머니 손녀. 손녀. 나한테 손녀가 있었나?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할머니, 최은혜라는 분 기억하세요? 할머니 친구. 그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 살아났습니다. 은혜. 은혜가 어떻게 됐니? 은혜 할머니는 유명한 화가가 되셨어요. 곧 큰 전시회를 여신대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화가. 은혜는 화가가 됐구나.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왜 화가가 안 되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난 자격이 없어.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저는 국립현대미술관 김민정 큐레이터입니다. 어제 남겨주신 메시지 잘 받았습니다. 아, 네. 혹시 최은혜 화백님께 전달하셨나요? 네. 화백님께서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지금 바꿔드리겠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잠시 후 떨리는 할머니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영자와 관련된 분이라고요? 네, 할머니. 저는 박영자 할머니의 손녀 이수진입니다. 영자. 영자가 살아계신가요? 네, 살아계세요. 하지만 치매를 앓고 계셔서.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0년. 60년을 찾았어요. 영자를. 내 친구를. 내가 미안해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최은혜 화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영자한테 큰 잘못을 했어요. 60년 전에 제가 영자의 꿈을 빼앗았어요. 일주일 후 수지는 서울 평창동에 있는 최은혜 화백의 작업실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도 함께였어요. 차에서 내리는 할머니의 손은 계속 떨리고 계셨죠. 무서워. 은혜를 만나는 게 무서워.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옆에 있어요. 작업실 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최은혜 화백이었어요. 77세의 노화가는 영자 할머니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자 할머니는 멍하니 서 계셨습니다. 은혜를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넌 누구니? 나야, 영자야. 은혜. 내 친구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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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할머니는 60년 만에 포옹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수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최은혜 화백이 영자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작업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그림들. 모두 은혜 화백이 평생 그린 작품들이었어요. 영자야, 이 그림들 봐. 내가 그렸어. 아니, 우리가 함께 그린 거야. 영자 할머니는 그림들을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림 앞에서 멈춰 섰어요. 1965년 봄날의 양평 시골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이건 우리 마을. 그래, 영자야. 우리가 함께 그림 그리던 그 언덕. 기억나? 영자 할머니가 그림 속 언덕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여기서 우리가 약속했지. 그래, 우리 약속했어. 둘 다 화가가 되자고. 최은의 화백은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한 권을 꺼냈어요. 수진 씨, 이걸 보세요. 60년 전 진실을 알아야 해요. 공책을 펼치자 거기에는 1965년 5월의 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혜 화백이 직접 쓴 일기였어요. 1965년 5월 10일. 내일은 전국 학생미술대회 날이다. 영자와 나 둘 다 출전한다. 엄마는 내가 꼭 상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렸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영자가 나보다 그림을 더 잘 그린다는 것을. 선생님도 영자를 더 예뻐하신다. 5월 14일. 대회가 끝났다. 심사 결과 대상은 영자였다. 나는 은상이었다. 그런데 영자가 상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 집안 사정으로 급히 마을로 돌아갔다고 한다. 엄마가 나에게 말했다. 은혜야, 기회야. 내가 가서 대상을 받아라. 어차피 영자는 가난해서 미대도 못 가래야. 나는 그렇게 했다. 영자의 이름으로 상을 받았다. 아니, 내 이름으로 바꿔서 받았다. 영자야, 미안해. 나는 겁쟁이야. 수지는 공책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받았어야 할 대상을 제가 가로챘어요. 그것도 모자라 영자 몫의 장학금까지 제가 받았어요. 그 덕분에 저는 서울대 미대에 갔고 화가가 됐죠. 최은의 화백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걸 알았을까요? 모를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영자한테 연락할 수가 없었어요. 60년간 영자를 찾았지만 정작 찾으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은혜 화백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제 마지막 전시회에 영자의 그림을 함께 전시하고 싶어요. 아니, 전시회의 주인공은 영자여야 해요. 제가 60년간 빌린 영광을 이제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때 작업실에서 영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야, 이거 내가 그린 거니? 은혜 화백이 급히 작업실로 들어갔어요. 영자 할머니는 벽에 걸린 한 그림 앞에 서 계셨습니다. 1965년 봄, 두 소녀가 언덕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었어요. 아니야, 영자야. 이건 내가 그린 거야. 너를 그리워하며 그린 거야. 영자 할머니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눈빛은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맑고 또렷한 60년 전 소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은혜야, 나도 알아. 내가 대상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대신 받았다는 것도. 은혜 화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괜찮아. 너라도 화가가 돼서. 나는 행복했어. 내 꿈을 내가 이뤄줬잖아. 영자. 은혜야, 우리 약속했잖아. 둘 중 하나라도 꼭 화가가 되자고. 너는 약속을 지켰어. 그걸로 충분해. 두 할머니는 다시 껴안았습니다. 60년의 오해와 죄책감이 그렇게 용서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영자 할머니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영자야. 할머니. 영자 할머니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다급히 119에 신고를 했지만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안 돼. 할머니. 깨어나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치매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뇌출혈 증상도 보이고요. 의식이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수지는 주저앉았습니다. 은혜 화백도 의자에 털썩 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어요. 영자야. 이제야 다시 만났는데. 이렇게 보낼 순 없어. 병원 중환자실. 영자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전도 기계의 삑삑 소리만이 할머니가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있었죠. 수지는 3일째 병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혜 화백도 매일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두 사람은 할머니 병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영자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제가 알 권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1965년 그러니까 17살 때 서울로 올라오셨대요. 아버지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요. 그때가 대회가 끝나고 바로 직후였겠네요. 네. 할머니는 서울에서 파출부 일을 하셨어요. 남의 집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렇게 40년을 사셨대요. 은혜 화백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자가 그렇게 할머니는 25세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하셨어요. 할아버지도 가난한 공장 노동자셨대요. 아버지를 낳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시장에서 좌판도 하셨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그림을 그릴 시간 같은 건 없으셨을 거예요. 아니, 그럴 여유가 없으셨던 거죠. 은혜 화백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었어요. 수진 씨, 이것 좀 보세요. 제가 60년간 모은 것들이에요. 사진첩을 펼치자 신문 스크랩들이 나왔습니다. 1965년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의 기사들이었어요. 모두 은혜 화백의 전시회나 수상 소식을 다룬 것들이었죠. 저는 성공할 때마다 영자 생각이 났어요.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영자 것이라고. 제가 훔친 거라고. 사진첩 마지막 장에는 은혜 화백이 직접 쓴 글이 있었습니다. 영자에게 빚진 것들 1965년 대상, 장학금 500만, 원현재 가치 5억, 서울대 미대 입학 기회, 60년의 화가 인생, 명예, 부, 그리고 우정. 저는 평생 영자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 수익금 전부를 영자한테 드리려고 해요. 제 작품들도 모두. 은혜 할머니.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제가 60년간 영자의 것을 쓰고 살았으니까요.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수진이 벌떡 일어났어요. 네, 제가 손녀입니다. 할머니 의식이 잠깐 돌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할 것 같아요. 마지막 인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진과 은혜 화백은 급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가까스로 눈을 뜨고 계셨어요. 할머니.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수진아. 네, 할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집. 할머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나으시면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 가고 싶어. 내 방에. 선생님께 드릴게. 있어. 은혜 화백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나야. 은혜. 나한테 줄 게 뭐가 있어. 내가 그린 거. 선생님. 받아줘. 할머니는 그 말을 남기고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아 수지는 잠시 할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혜 화백도 함께였어요. 할머니가 드릴 게 뭘까요? 작업실에서 본 스케치북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자가 그렇게 말했으니 분명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할머니 방을 조심스럽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롱, 서랍, 책장.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분명 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은혜 화백이 문득 벽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저 벽 좀 보세요. 벽지가 유난히 낡았네요. 그러게요. 다른 벽은 멀쩡한데 저 벽만. 은혜 화백이 벽에 다가가 손으로 더듬어 봤어요. 벽지 한쪽이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벽지를 떼어내자 그 뒤에는 또 다른 공간이 있었습니다. 벽과 장롱 사이에 좁은 틈새였어요. 그곳에는 낡은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수진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폴폴 날렸어요. 첫 번째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수십 장의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들은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어요.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구겨진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림들은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가정집 부엌을 그린 연필 스케치, 설거지를 하는 여인의 뒷모습, 낡은 식탁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이건 영자가 파출부로 일하던 집을 그린 거예요. 은혜 화백이 그림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봐요, 이 섬세함, 이 빛의 표현. 영자는 평범한 일상을 예술로 만들었어요. 다음 그림은 시장 풍경이었어요. 좌판에 앉은 아주머니들, 생선을 파는 아저씨, 고추를 고르는 손님들. 모두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이걸 언제 그리신 거지? 그림 뒷면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1978년 겨울. 새벽 시장. 좌판 보다가 손님 없을 때 10분 만에 그림. 10분 만에 이걸 그렸다고요? 영자는 천재였어요. 정말로. 두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수채화들이 들어 있었어요. 한강 다리 위에서 본 석양. 비 오는 골목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아파트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저녁 풍경. 할머니는 평생 그림을 그리셨어요. 단 한순간도 붓을 놓지 않으셨던 거예요. 은혜 화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화실에서 여유롭게 그림을 그렸어요. 하지만 영자는 설거지하다가 빨래하다가 시장에서 일하다가 틈틈이 이렇게. 세 번째 상자에는 더 특별한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처음 웃는 모습, 아이가 첫걸음을 떼는 순간,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모두 수진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아들의 성장 과정을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할머니가 아버지를 키우시면서 이렇게. 그림 뒷면에는 할머니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3년 5월. 철수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 1980년 3월. 철수 초등학교 입학.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철수는 이루길. 1992년 6월. 철수 결혼식.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 행복해라. 네 번째 상자. 이번에는 수진의 그림들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100일 사진. 돌잔치. 유치원 다니는 모습. 초등학교 입학. 미술대회 나가는 날. 대학 졸업식. 수진은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나를 이렇게 그리셨어. 그림마다 할머니의 글이 있었어요. 1996년 수진이가 처음으로 크레용을 잡았다. 손에 쥐는 모습이 예쁘다. 2003년 수진이가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손녀가 이루고 있다. 2018년 수진이가 광고회사 디자이너가 됐다. 우리 집안에 처음으로 예술가가 탄생했다. 나는 이제 여한이 없다. 수진이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방식으로 꿈을 이어가셨던 거예요. 은혜 화백도 함께 울었습니다. 영자는 진짜 화가였어요. 인생 전체를 캔버스로 삼은 가장 위대한 예술가. 마지막 상자에는 최근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고 난 후의 그림들이었어요. 놀랍게도 치매 이후의 그림들은 더 자유로웠습니다. 형태는 흐릿했지만 색채는 더 선명했어요. 마치 영혼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았죠. 한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소녀가 언덕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1965년, 60년 전 그날을 그린 것이었습니다. 그림 밑에 할머니가 쓴 마지막 글이 있었어요. 은혜야, 미안해. 내가 너의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 내가 나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다면
그건 내 잘못이야. 나는 내가 화가가 된 게 너무 자랑스러웠어. 우리 둘 다 약속을 지킨 거야. 너는 화가가 됐고 나는 사랑을 그렸으니까. 고마워, 내 친구. 다음 생에도 다시 만나자. 그때는 함께 그림 그리자. 은혜 화백이 그림을 꼭 안으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 보호자분, 할머니께서 깨어나셨습니다. 지금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갑니다. 두 사람은 상자들을 차에 싣고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의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기적이에요. 뇌출혈이 있었는데 의식이 이렇게 또렷할 줄은. 수진이 달려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깨어나셨어요. 수진아. 할머니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치매 증상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방에서 찾았어요. 할머니가 평생 그리신 그림들. 수진이 상자를 열어 그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내가 이걸 그렸구나. 은혜 화백이 다가왔습니다. 영자야, 이 그림들. 정말 아름다워. 너는 진짜 화가야.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할머니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은혜야. 우린 똑같아. 너는 캠퍼스에 그림을 그렸고 나는 인생의 그림을 그렸어. 둘 다 화가야. 영자. 그리고 있잖아, 은혜야. 나는 행복했어. 정말이야. 내 아들을 키우고 손녀를 보고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나는 매일매일이 예술작품이었어. 할머니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너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어. 하지만 이 그림들은 줄게. 이게 할머니가 평생 모은 전부야. 할머니. 그리고 하나만 약속해줘. 너도 내 인생을 그림처럼 살아. 매 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그게 진짜 예술가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약속할게요, 할머니.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의사가 급히 달려왔고 간호사들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보호자분들은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수진과 은혜 화백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켜졌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3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침통했어요. 할머니께서 편안하게 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고통은 없으셨어요.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혜 화백도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떨구었어요. 영자야. 병실로 들어가자 할머니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마치 잠든 것처럼. 할머니 손에는 수진이 어렸을 때 그린 크레용화가 쥐어져 있었어요. 수진이 할머니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 할머니가 일했던 집 식구들, 시장 상인들. 빈소 한쪽에는 할머니가 평생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림을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그림을 그리셨어? 정말 대단하시네. 은혜 화백이 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진 씨, 제 전시회에 이 그림들을 전시하게 해주세요. 아니, 전시회 제목을 바꾸겠어요. 두 화가의 60년 박영자, 최은혜 2인전으로요. 정말요? 영자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요. 제가 60년간 빌린 자리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장례 3일째 밤. 수진은 빈소를 지키며 할머니의 그림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그림이 눈에 띄었어요. 가장 최근에 그린 것 같았습니다. 2024년 3월 할머니가 쓰러지기 직전에 그린 그림이었죠. 그림에는 한 소녀가 그려져 있었어요. 붓을 들고 캠퍼스 앞에 서 있는 소녀. 그 소녀의 뒷모습이 수진이었습니다. 그림 밑에 할머니의 마지막 글이 있었어요. 수진아, 할머니의 꿈은 너야. 내가 할머니의 붓을 이어받아줘.
할머니는 이제 그림 속에서 영원히 살 거야. 사랑한다, 내 손녀. 수지는 그림을 꼭 안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꿈 꼭 이어갈게요. 약속해요.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할머니 그림들을 정리하며 국립현대미술관으로 향했어요. 은혜 화백과 함께 전시회 준비를 시작하기로 한 날이었죠. 미술관 전시실. 큐레이터 김민정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수진 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오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게 할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으니까요. 은혜 화백이 할머니 그림들을 하나하나 펼쳐 보였습니다. 큐레이터는 그림을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정말 비전공자가 그린 그림인가요? 이 섬세함, 이 감성. 믿을 수가 없는데요. 영자는 천재였어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타고난 재능과 60년의 노력으로 이만큼 완성했죠. 큐레이터가 그림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1980년대 서울 달동네를 그린 그림이었어요. 이 그림 보세요.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에요. 이 안에 사람들의 삶이, 애환이, 희망이 모두 담겨 있어요. 이건 예술입니다. 진짜 예술이에요. 전시회 제목을 정하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은혜 화백이 먼저 말했어요. 제목은 두 화가의 60년으로 하면 어떨까요? 박영자, 최은혜 2인전으로요. 하지만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은혜 할머니. 이번 전시회의 주인공은 우리 할머니여야 해요. 하지만 수진 씨, 할머니는 평생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으세요. 항상 뒤에서, 그늘에서 사셨어요. 이번만큼은 할머니가 빛나야 해요. 수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은혜 화백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영자가 주인공이 되어야죠. 그럼 제목은 박영자 삶을 그린 화가는 어떨까요? 큐레이터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스케치북 60년의 사랑을 그리다가 좋을 것 같은데요. 시니어분들에게 더 와닿을 것 같아요. 회의 끝에 최종 제목이 정해졌습니다. 영자 할머니의 스케치북 평범한 일상이 예술이 되기까지. 전시회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그림들은 대부분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구겨진 것도 많았고 물에 젖은 흔적도 있었죠. 이 그림들을 복원하려면 최소 2주는 걸릴 것 같아요. 복원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초조했어요. 전시회가 2주 후인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 드려요. 그때 은혜 화백이 나섰습니다. 제 개인 작업실 직원들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할게요. 영자의 전시회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요. 은혜 할머니. 아니에요, 수진 씨. 이건 제가 영자한테 갚아야 할 빚이에요. 복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수진도 매일 작업실에 나가 도왔어요. 할머니 그림 하나하나를 정성껏 복원하면서 수진은 할머니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복원 전문가가 한 그림을 들고 왔습니다. 수진 씨, 이 그림 좀 보세요.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1975년에 그린 부엌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림 뒷면에 또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종이가 아까우셔서 양면에 그림을 그리신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 최소 30장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할머니 그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500점은 될 것 같아요.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할머니는 종이 한 장도 버리지 않고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렸던 것이죠. 복원 작업 중에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그림들 사이에서 낡은 봉투가 나온 거예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편지를 펼쳤어요. 할머니가 은혜 화백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은혜야, 내 전시회 소식을 신문에서 봤어.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러워. 사실 나도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어. 하지만 용기가 없었어. 나는 붓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파출부인데 유명한 화가가 된 너한테 무슨 얼굴로 연락하겠니?
그래도 나는 행복해. 매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하면서도 나는 그림을 그리거든. 마음속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내 캔버스야.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내가 그린 그림들을 보여줄게. 너만큼은 못 그렸지만 나도 열심히 그렸어. 보고 싶다, 내 친구. 영자가. 편지는 1995년에 쓰인 것이었어요. 30년 전 편지였죠.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그때 이 편지를 보내셨더라면. 은혜 화백도 편지를 읽고 눈물을 닦았어요. 영자야, 미안해. 내가 먼저 찾아갔어야 했는데. 전시회 일주일 전, 언론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기자들과 미술평론가들이 모였어요. 전시실 입구에는 할머니의 생애가 연표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47년 출생 -1964년 미술 재능 발견 -1965년 전국대회 대상 -1965년 상경, 파출부 생활. 시작 -1972년 결혼 -1973년 아들 출생 -1996년 손녀 출생 -2023년 치매 진단 -2024년 서거. 그 옆에는 할머니가 평생 사용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닳아 없어질 듯한 연필, 빨간 펜, 크레파스 몇 자루, 물감이 묻은 낡은 붓. 한 평론가가 도구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도구들이 참 많은 걸 말해주네요. 고급 미술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 문구점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게 더 감동적인 것 같아요. 다른 평론가가 대답했습니다. 비싼 도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렸다는 증거잖아요. 이번 전시장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은 할머니 그림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첫 번째 섹션 1965-1980 청춘의 꿈. 젊은 시절 할머니가 그린 풍경화들이었어요. 시골 마을, 들판, 하늘.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이었죠. 두 번째 섹션 1981-2000 일상의 발견. 파출부로, 주부로 살면서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부엌, 시장, 골목길. 평범하지만 따뜻한 그림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섹션 2001-2020 사랑의 기록. 가족을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아들, 며느리, 손녀. 사랑이 가득 담긴 그림들이었죠. 네 번째 섹션 2021-2024 영혼의 그림. 치매 이후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형태는 흐릿했지만 감정은 더 깊었습니다.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용하던 방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었어요. 낡은 장롱, 작은 책상, 할머니가 앉으시던 방석. 그리고 벽에 걸린 할머니의 마지막 자화상. 자화상 속 할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소녀처럼 맑았습니다. 그림 밑에는 할머니가 쓴 마지막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나는 화가다. 인생을 그린 화가. 한 기자가 사진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특종인데요. 파출부 할머니의 숨겨진 예술온 이거 일명감인데요. 다른 기자가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기사가 아니라 그냥 감동이네요. 이 할머니 삶 자체가 예술 작품이에요. 시사회가 끝나고 평론가들의 평가가 나왔습니다. 박영자 작가는 한국민중미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작가입니다. 정규 교육 없이도 이만큼의 예술성을 구현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미술 전시가 아닙니다. 한 여성의 삶, 희생, 사랑, 그리고 꿈이 모두 담긴 생애 전시입니다. 박영자 작가의 그림은 기교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감동을 줍니다. 수지는 기사들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할머니. 세상이 할머니를 알아봐줬어요. 할머니는 진짜 화가였어요. 시사회 다음 날, 수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이었어요. 수진 씨, 저는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정민수입니다. 어제 시사회를 다녀왔는데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전시가 끝난 후에 저희 미술관에서도 순회 전시를 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할머니 작품 중 몇 점을 시립미술관 소장품으로 구입하고 싶습니다. 물론 적정한 가격을 제시하겠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그림이 미술관 소장품이 된다니. 할머니, 들으세요? 할머니 그림이 미술관에 걸려요. 전시회 개막 전날 밤. 수지는 혼자 전시장을 둘러봤습니다. 조명이 꺼진 전시실에서 할머니 그림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할머니, 내일 전시회가 열려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그림을 보러 올 거예요. 조용한 전시실에 수진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인정받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수진은 할머니의 마지막 자화상 앞에 섰습니다. 저도 할머니처럼 살게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할머니가 그러셨던 것처럼요. 그때 은혜 화백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여기 계셨군요. 내일 준비는 다 됐나요? 네, 은혜 할머니.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은혜 화백이 전시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영자가 정말 좋아했을 것 같아요. 자기 그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걸요. 그러게요. 수진 씨, 내일은 특별한 손님이 오실 거예요. 특별한 손님이요? 네. 1965년 전국 학생미술대회를 주최했던 미술협회 회장님이요. 지금은 90세가 넘으셨지만 영자 이야기를 듣고 꼭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정말요? 그분이 직접 영자한테 대상 트로피를 다시 전달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60년 늦었지만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가 받으셨어야 할 상을 이제라도 받으시는 거네요. 전시장을 나서는데 수진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수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어머니가 평생 그림 그리신 걸 몰랐어. 나는 나쁜 아들이었어. 내일 전시회 꼭 갈게. 어머니께 사과드리고 싶어. 수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아빠를 사랑하셨어요. 아빠가 나쁜 아들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가장 많이 그린 그림이 아빠 그림이었어요. 내일 꼭 보러 오세요. 수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내일 꼭 보러 오세요. 하늘에서라도 보고 계세요. 할머니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